네, 9월 1일이고요.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레이아웃 데모를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 압축 파일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react app.ba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 지금 리액트 작업하고 계신 이 작업 폴더에다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 파일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윈도우 메모장에서 파일을 아무데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장할 때 파일의 확장자를 BAT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장해 놓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mkdir이라고 한 다음에 hello라고 하면 hello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요. 폴더 생겼죠? 또 mkdir hello2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make 디렉토리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폴더 3개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씩 기입을 해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자, 생성된 폴더는 지울게요. 메모장에다가 적는 거예요. mkdir hello, mkdir hello2, mkdir hello3.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확장자가 BAT인 파일, 이 파일에다가 메모장으로 이제 이렇게 윈도우 명령어들을 적어 놓고요. 이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열어요. 그 다음에 생성인 이 파일 있죠? 이 파일. 확장자는 명시 안 해도 돼요. 이 파일 이름을 명령어처럼 쓰면, 아까 저 안에 제가 폴더 만드는 걸 3개 넣어놨잖아요. 그 3개가 일괄 실행이 돼요. 그럼 폴더 3개가 한 번에 다 생기죠. 마치 명령어들을 함수로 묶어놓는 것 같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배치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파일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구문들도 있는데, 에코는 그냥 출력문이에요. 우리가 콘솔.log에서 로그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고 어떤 명령어 사용하는지 명령어를 한번 출력을 한 다음에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서 얀 베리 세팅하고 얀 인스톨 날리고, 그 다음에 패키지.json 파일 여기서 고치는 거 있었죠? 그 고치는 것도 여기서 다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얀 애드 해갖고 여태까지 설치했었던 패키지들이 있어요. 리액트 라우터 돔, 프롭타입스,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 리액트 스타일드 리셋, 스타일드 컴포넌츠, 스타일드 컴포넌츠 브레이크 포인트. 요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깐 거죠. 이것 이외에 앞으로 수업들에서 설치할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일괄적으로 다 깔아 놓습니다. 미리.
다음에 이제 ESLint 관련 콘피그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삭제해야 될 것들 삭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은 그 프로젝트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열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때 그냥 코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얀 스타트 명령만 수행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파일을 짜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수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파일만 만들어서 배치를 해드릴게요. 이건 윈도우 옛날 95, 98 그때 쓰던 때 사용되던 스킬이라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맥에서는 못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요. 저는 지금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지울게요. 자,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폴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명령 프롬프트가 현재 여러분들 작업 폴더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요. 이 폴더 안에는 오늘 드린 react app.bat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얘를 실행할 거예요.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시면 앞으로는 react app 파일 이름 하시고 한 칸 띄고 생성할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을 모두 한 방에 자동화 처리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땅 치시면 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여기서 호출하는 거는 그 컴퓨터에 일반 인스톨 버전으로 설치했을 때만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여기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랑 안 겹치게 하려고 따로 폴더에다가 압축 풀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 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뜨면은 그거 닫고 여러분 거 따로 실행시키세요. 아니면 잠시만요. 했던 거 일단 끄고 지울게요. 될 것 같은데.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마지막에 뜨면은 그거 닫고 여러분 걸로 따로 실행시키는 거, 그것만 좀 직접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로젝트 저도 다시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명령어로 처리하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시간이 제법 걸렸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명령어 중간에 막 여러 번 치는 것보다 그냥 한 번만에 끝나는 거니까 편하기는 더 편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은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추가 패키지들 깔고 있는 것 같고,
네, 얀페디로 변경.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뜨는 것까지가 이제 준비했던 건데, 여기 아마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뜨는 거기 때문에 얘를 꺼버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신 버전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색성이 다 되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닫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고요. 이 프로젝트 생성에 필요한 앞으로 우리가 수업 기간 동안 사용하는 모든 패키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제 실습 준비하시는 게 시간 단축이 좀 많이 되겠죠. 자, 프로젝트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 제거하시고 이제 또 초기화 작업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index.js 기본 초기화 해놓고요. 그 다음에 app.js도 네, 기본 초기화 해놓으시면 되고요. index.js는 앞으로 우리가 리덕스라는 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리액트 수업 거의 후반부로 가기 전까지는 얘는 딱 요게 이제 고정이고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app.j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첫 번째로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할 내용. 예를 들면은 이제 글로벌 스타일. 모든 페이지에 기본으로 깔고 가는 스타일리스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 태그 부분의 SEO 처리 부분. 물론 이거는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부분은 깔고 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 헤더하고 푸터 작업. 마지막으로 각 페이지에 대한 라우팅 작업. 그러니까 각 페이지를 URL별로 분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rc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src 폴더 안에서는 폴더 구성이 그래도 우리한테 좀 자유롭게 풀어줘요. src 밖에다 뭐 만드시면 인식이 안 돼요. 무조건 src 안에서 작업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폴더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자기 맘인데, 제 스타일은 일단 sh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 sh 안에 img 폴더를 만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css 파일을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아니라 css 파일을 만들어서 쓸 거다라고 하면 여기 css 폴더 만들어요. HTML 작업할 때 구조 그냥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sh 안에서 JS는 만들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리액트 자체가 JS니까. 그리고 컴포넌츠 폴더를 만드는데요. 이 컴포넌츠 폴더는 2개 이상의 페이지에서 사용될 재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많이 넣는 게 저는 글로벌 스타일스.js 그리고 meta.js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했었던 그 미디어 쿼리 나누는 거 있었죠? 미디어 쿼리 나누는 거 여기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header.js랑 footer.js 그리고 메뉴를 구성하는 nav.js를 넣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header.js 안에서 직접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좀 많다 싶으면 따로 분리하고요. 코드가 적다 싶으면은 그냥 header.js 안에 같이 넣어버려요. 근데 코드가 많다 적다는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스크롤 내리다가 좀 지치는데 싶으면 바꿔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눌지 말지는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스. 여기는 상황에 따라 여기는 상황에 따라 이제 딱 알아서 나누시면 되는데, 페이지 이름 폴더 안에 index.js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혹은 그냥 페이지 이름.js로 만들기도 해요. 왜 우리가 임포트 할 때 그 확장자를 안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그 폴더 안에 index.js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리액트 책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폴더 만들고 index.js라고 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리액트 책을 보면은 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페이지 이름.js로 만들 거예요, 다.
근데 index.js라고 나누는 이유는 next.js가 이 규칙으로 파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next.js 규칙에 좀 적응하시게 하려고 다 이 구조로 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실무 가면 넥스트밖에 못 써요. 리액트는 못 써요. 자, 그리고 이 index.js 이 파일 안에서 내가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코드를 다 짜도 상관없어요. 근데 코드가 좀 많다 싶으면 여기도 다른 컴포넌트 파일로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컴포넌트 1.js 컴포넌트 n.js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더 나누시면 돼요. 자, 이게 제가 보통 가져가는 기본 폴더 구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접목하고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CSS는 안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CSS는 저걸로 하니까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가져갈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럼 폴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글로벌 스타일.js랑 메타.js는 일전에 수업했던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와 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레이아웃 데모는 한 페이지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폴더 안에 index.js를 만들 거고요. 이 안에서 post.js와 side.js라는 컴포넌트를 더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제는 헤더 부터 그리고 메뉴바 따로 분리할 거고요. 자, 이전 예제에서 복사, 메타.js도 이전 예제에서 복사. 자, 요거는 파일 생성 후 기본 초기화만 진행.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 그거 샘플 파일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퍼블릭 폴더 안에 보시면 로고 512라는 이미지 있어요. 그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리액트 로고. 예. 뭐두 개가 이미지가 똑같아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자, 시간 됐으니까 조금만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공통 요소들에 대해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에셋 안에 img는 그냥 요 파일 하나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자, 먼저 footer.js 기본 초기화만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상태로 돼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타일스.js에서요, 기존에 우리는 리셋 CSS를 앱에서 넣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도 이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가 일단 리셋을 먼저 걸고 폰트 패밀리만 노토산스 KR체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노토산스 KR체는 메타.js에서 구글 폰트 끌어쓰고 있는 거고요. 헤더.js도 초기화만 했고요. 자, 미디어 쿼리.js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잠깐 파일 그 코드를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실습 시간 드리면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어제 우리가 반응형에 구현하기 위한 기준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만드는 거, 요거를 모든 파일마다 다 했잖아요. 그게 좀 번거로우니까 여기에서 미리 해갖고 얘를 익스포트 시키다는 거죠. 자, 미디어 쿼리.js는 이따가 실습 시간 잠깐 드리면 요거 하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메타.js는 기존에 작업했던 거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nav.js도 기본 초기화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in.js 페이지스 밑에 메인 밑에 index.js 얘도 그냥 초기화. post.js도 초기화만, side.js도 초기화만. 자, 이제 app.js입니다. 자, 얘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링크 내지는 nav 링크를 같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걔가 없어요. 라우치랑 라우트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지금 메뉴를 만들려고 한 게 nav바에서 메뉴를 따로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nav 링크는 여기서 임포트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라우츠는 지금 app.js에 구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화면 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메타 임포트 했고 글로벌 스타일 가져왔고요. 헤더, 메뉴바, 부터,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위한 메인. 화면 구성할 때는 메타, 글로벌 스타일, 헤더, 메뉴,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는 화면이 바뀌어야 되니까 메인 영역을 라우팅 해야 되죠. 첫 페이지니까 첫 페이지를 의미하는 그 파라미터 설정했고요. URL을 그냥 슬래시로 걸었습니다. 그럼 파일 열자마자 얘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단에 부터. 전체적인 페이지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헤더에도 지금 헤더라고 글자만 써있고 nav바에도 nav바라고 글자만 써있고요. 메인에는 인덱스라고 글씨만 써있고 푸터에도 푸터라고 글씨만 써있어요. 푸터, 헤더, nav바,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서 조립하면 일단은 글씨들만 나오겠죠. 자, app.js까지 이제 조립을 하신 다음에 얀 스타트로 가동을 시키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헤더, enable과 인덱스, 부터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을 거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아무거나 찍어 보면은 폰트가 지금 인허릿으로 지금 먹혀 있네요. 얘가 제거되면 오케이.
네, 여기서 지금 인허이라는 값은요, 부모 거를 상속받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취소선이 가 있어도 상관이 없으면 요걸 상속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리셋 CSS 지금 다 적용이 돼 있죠. 헤드 안에 보시면은 스타일 안에 리셋 CSS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코드에 폰트 패밀리 지금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서 이제 구글 폰트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작업하시면은 나머지 요번 교시 남은 시간 지금 14분 남았거든요. 네, 요거 마무리 하시고 10분이면 마무리 되실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정리하면 실습 자료에서 미디어 컬이랑 앱.js 요거 두 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1교시 요거까지예요.